자, 이렇게 네. 우리나라의 주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살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여러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해결해야 될 난제들도 많고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또 고민과 노력들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정반대의 다른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뭐냐면요, 재작년부터 한 3, 4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있을까요? 제가 하나 되면 네. 벼락거지. 또 뭐 있을까요? 벼락거지. 뭐가 있을까? 영끌도 있겠죠. 아, 영끌, 영끌족. 네. 그 다음에 부동산 불패. 아, 부동산 불패. 네. 지금 무슨 얘기인지 감 오시죠?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 부동산은 맞아. 항상 뭐 절대 날 배신하지 않아. 이런 맞아. 믿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들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 껴서 집산분들 중에서 요즘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은 게 요즘의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이상 더 걸릴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전혀 다른 키워드가 가장 뜨거운 감자,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될 건데요. 그 단어 맞추신 분은 서울에 놀러 오시면 집을 사주나요? 서울 집을 자주 살 가는데 수가 없어요. 준선에 집을 서울 살 가고 수는 있는데 없어. 지금. 합동 맞- 사거리 맞춰야겠다. 제가 맛있는 저녁을 모시겠습니다. 아, 빈집? 빈집 문제? 정답입니다. 그래, 맞아. 맞아, 그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아. 요즘 진짜 입주 안 된 그런 공간들이 또 많잖아요. 맞아요. 자, 빈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빈집이 전국에서 무려 8.4%까지 올라왔어요. 10% 가까이 되네요. 예, 이게 2019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당연히 10%가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계속 짓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광역시도 빈집 비율이 10%에 육박한 상황이 됐어요. 보시면요. 자, 지금 전국의 시도별 빈집 비율인데요. 대표적으로 부산도 8%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가 10%가 넘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광역시에도 10채 중에 한 채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전개될 흐름 중에 우리가 굉장히 걱정해야 될 게 뭘까요?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까. 아니, 네. 그리고 빈집이 또 막 늘어나다 보면 동네도 좀 약간 슬림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하시네. 정확하시네요. 음. 관심이 많나 봐요. 네. 관심은 있는데 부동산은 없어요. 네, 관심만 있어요. 네. 네, 빈집이라는 게 한번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동네 망가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맞아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그 동네 집값이 하나하나 떨어집니다. 자, 대한민국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의 70% 가까이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즉, 내 전 재산은 부동산이에요. 집 하나인 거,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이 만약에 이렇게 빈집촌으로 전락될 공간에 그 집이 있다면 내 전 재산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유실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빈집으로 방치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네. 이게 빈집을 관리하기가 아직까지 면밀한 제도가 수립됐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선생님. 빈집의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야, 이분 진짜 한번 서울 오십시오. 이렇게 똑똑한 학생이 여기 대구에 있었네. 반가울 수 있으니까. 외국 사람이 아니래요. 어디 사람이에요? 저 진주요. 아, 진짜. 네. 진주. 네. 대구 사람은 이래요. 사실 빈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도 명확하게 내려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빈집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사는 걸 빈집으로 해야 될까요? 1년에 하루도 안 사는 걸 해야 될까요? 애매하네요. 애매해요. 예를 든 겁니다. 실제 그쪽 지자체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게 아니래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네. 제주도에 세컨하우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업분들 맞아, 중에서도 맞아. 많으실 네.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1년에 딱 일주일 가족들하고 놀러 가려고 사는 건데 그걸 빈집이라고 막 관공서에서 함부로 막 들어가서 관리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일주일만 1년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빈집이라고 막 함부로 매각하거나 막 재건축을 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적 특수성도 있고 다 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대안을 우리나라도 외국도 많이 뚜렷하게 나오진 못하고요. 나름대로의 빈집을 정의해서 그때그때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빈집 문제, 이게 정말 시급해졌어요. 제가 또 퀴즈 하나 또 냅니다. 두 분 이제 맞추셔야 돼요. 시, 군 단위에서 우리나라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시나 군 어디일까요?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시나 군? 네. 석탄촌인가요? 이분은 진짜 무슨 똑똑하네. 학위 쓰셔야겠네요. 아예 그런가요? 네. 쓸까요? 거의 장난이 아닌데요. 강원도 태백시인데요. 빈집 비율이 40%가 넘어요. 두 채 중에 한 채가 비어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빈집은 전염이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꾸 옆집이 점점 더 비어지도록 유도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우리 동네 빈집을 이 순간 지금 당장 막지 못하면 영원히 못 막는 현상이 생겨요. 무섭다. 이게 바로 지금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고민해야 될 키워드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계속돼서 네. 우리가 못 막았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를 알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맞추실 것 같아요. 어딜까요? 저기. 자기가 한번 맞춰봐. 나라. 바로 일본? 맞습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서 맞죠.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돌입했던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소멸이 엄청나게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기사 몇 개 가져왔는데요. 저출산 때문에 일본의 탈주범이 탈옥을 했는데 빈집이 많은 곳에 숨어들어서 일주일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나. 무슨 얼마나 소리냐? 많으면. 맞아요. 그 동네에 있는 몇 천 채가 다 빈 거예요. 어머머. 그 다음에 이게 더 충격적이실 거예요. 일본의 유명 관광지의 별장이 단돈, 우리 돈 10원의 매물로 나옵니다. 법정 화폐로 가장 낮은 화폐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렇게 1엔으로 유명 관광지 별장이 나와요. 이 별장 그러면 아유 옛날에 다 망가진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요즘 가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수준의 별장이 단돈 1엔에 매물로 나오는데 이것도 스토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본 경제가 아주 잘 나갔던 1980년대 중후반 시절에 그때도 우리나라처럼 각 집들 중에서 좀 잘 사는 집들, 좀 경제력 있는 집들이 세컨 하우스를 두는 게 유행이었어요. 뭐 주말 펜션이나 주말 농장 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곳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님들이 이제 그 펜션을 자식들에게 물려줬겠죠. 그런데 자식들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때 물려줬던 펜션은 이미 좀 노후화된 것도 있고 나도 이제 경제활동 안 하니까 부담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걸 매물로 내놨는데 이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펜션을 매물로 나누니 안 팔리는 거죠. 저 정도로 일본은 빈집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네요. 맞습니다. 이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빈집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희가 쭉 들어보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가 살 집 하나 없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빈집이 또 문제라고 하니까 이런 아이러니는 왜 발생을 하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바로 앞서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에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가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싸한 아파트, 그럴싸한 단독 내 집 가질 수 있는데 많아요.
군 단위로만 내려가도 여기 계신 분들의 재산 정도면 아마 좋은 집들 많이 구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데서 사시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직장이 이 근처고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려면 이 근처에 있어야 아기도 되거든요. 키워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애들 키우고 사회생활하고 여러 가지 또 근처 사람들과 네트워크 쌓으려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뭔가 그럴듯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곳에 집이라는 건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저런 상황은 이제 알았고 문제를 알았고. 이제 본 게임이 나오는군요. 알았고 이제 앞으로의 좀 부동산 전망은 어떠냐? 집을 사야 되냐, 사야 되냐, 팔아야 말아야 되냐, 기다려야 되냐. 최저점이 맞냐. 이런 거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쵸. 여러 네. 정보를 좀 많이 듣긴 했지만.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요즘 그 질문을 받으면 제가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요. 오늘 지구 날씨 어때요로 받아들여요. 와. 무슨 소리냐? 이제 부동산에서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의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마다, 공간마다 부동산 흐름이 점점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구상에 어딘가는 날씨가 좋을 거고 그렇죠. 어딘가는 눈보라치고 어딘가는 비 오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요. 계속해서 빈집으로 남아서 결국 제값도 못 받고 유실될 수 있는 지역도 늘어날 겁니다. 반대로 지금도 이렇게 부동산이 비싼데 더 올라갈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주식처럼 투자하시고 주식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면밀하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제 부동산의 대세 상승 하락은 아니다. 지금도 오르는 지역, 지금도 떨어지는 지역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하진 않네요. 계속 봐야 된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계속 지켜봐야 네. 된다. 매일 봐야 되네, 주식처럼. 맞아요.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이 막 우르르 오르고 우르르 떨어지는 그런 대세의 영향을 받을 게 아니라 네. 지역별로의 특징이 있고 그렇죠. 좀 면밀히 살피고 공부를 한 다음에 부동산에 뛰어드는 게 정답일 수 있겠네요. 정답입니다. 어. 그래서 진짜 그 임장이라고 하죠. 네. 가서 직접 살펴보는 거를 정말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정말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역사부터 해서 부동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는 시간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선장님이 오늘 강의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주신다면요? 부동산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공간이 바로 부동산이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그동안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숙제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잘 해결할 거라 믿습니다. 희망찬 또 답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두 분 또 함께 하셨고 특히 허민 씨 네. 오늘 남편분 내조하러 오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너무 한시도 약간 다른 생각할 틈이 없이 너무 쏙쏙 들어오는 강연이었고요. 오늘 와가지고 뭐 좋은 정보들 사실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빈집 많지. 근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들은 적은 없거든요. 알아본 적도 사실 요즘 없고. 근데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부동산 시세를 당장 오늘 녹화 끝나고부터 계속해서 면밀히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욱 씨는 오늘 또 옆에 모시고 같이 쭉 강의를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네, 저도 사실 경제라고 하면은 그 들어가면 이제 경제란 있고 스포츠란 있잖아요. 경제는 항상 그냥 지나치는 곳이었어요. 스킵. 스포츠 전에 있는 난일 뿐. 그라는 그냥 바로 스킵이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알아가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가지고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 셋 다 좀 얻어가는 게 많은 시간이었지 맞아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는 선장님과 또 다른 지식학예를 펼칠 텐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